네, 4주차 2교시 행동경제학 실제 사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행동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비슷했던 사례 아니면은 실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경제학의 내용을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휴리스틱과 편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그 제한된 정보와 시간상 현실적 상황화에서 어림짐작을 통해서 어떤 뇌의 어떤 그 효율성을 높이는 인지적 구조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조리를 하게 될 때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감에 의해서 우리가 손맛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휴리스틱 경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중동에서 비행기 불시착으로 약 6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 세계 매스컴의 비행기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이 많이 집중되었다. 이 사고 발생 후 운송수단 사고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서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 사망 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가 사고 확률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비행기 사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비행기 사고는 거의 굉장히 로또를 맞을 확률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비행기 사고에 이렇게 민감하냐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 사고를 굉장히 크게 다루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떤 느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사고가 났다고 느끼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거의 지진이 없는 나라로 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특히 또 경주 지역 이런 데서 큰 지진이 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가지게 되고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지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몇천 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보느냐,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무시하고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판단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포츠를 봤을 때 어떤 감독의 작전이 잘 들어맞아서 결과가 잘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 감독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난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리화하는, 결과를 보고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사후 판단 편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가용성 휴리스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가는 3만원, 판매 가격은 25,000원이라고 적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소비자에게 싸게 인식된다. 또한 소비자는 25,000원짜리 제품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만원짜리 물건을 25,000원에 샀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리적 만족까지 오게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마케팅에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우리가 기준점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기준점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원래는 판매자가 파는 것은 어차피 25,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가가 3만원이 붙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3만원짜리 때가 25,000원에 싸게 산다는 거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25,000원짜리 그냥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5,000원을 할인받았다는 것을 쉽게 지갑을 연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정가 얼마, 그 다음에 판매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할인가를 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카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기준점 휴리스틱을 노리는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한 대형 금융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 어느 날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포드 자동차 주식을 사들였다. 이유는 단 하나, 최근 모터쇼를 갔다가 그곳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포드 자동차 주식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없었다. 그는 단지 자동차를 보유한다는 생각을 좋아했기에
자신의 직관에 따라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많고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하고 그 물건을 호의적으로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싫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메리트가 적고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가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최근에 약간 지금 동학개미 운동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기술주,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주식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어떤 감정 유리스틱에 의해서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본인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어떤 감성에 의해서 이성적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전망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망 이론은 우리가 이제 데니엘 캐너먼의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3, 1이 곱하는 것이 얼마냐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의 평균치는 2250이고, 이 1에서 8까지를 곱하면 얼마냐는 질문에는 512가 나왔다. 근데 실제 정답은 뭔가 전자나 후자나 똑같이 4320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자도 틀렸고 후자도 틀렸지만 그래도 전자의 수치가 좀 높은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8부터 곱하면 뭔가 높은 숫자를 받기 때문에 그게 좀 큰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준거점,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점을 닷을 어디에다 내리냐에 따라서 단내림 효과라고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수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10등하고 있으면 1등이라는 뭐 이런 숫자를 두고 본인이 도전을 하죠. 그러면 이 친구가 굉장히 3등이나 5등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데, 만약에 20등 하던 친구가 한 18등을 목표로 둔다면은 이 친구는 19등만 해도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준거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기준치가 달라지는 거. 이게 바로 준거점,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한번 그래프로 잠깐 보여드리면, 준거점, 기준점을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10원에서 20원 오른 거하고 마이너스 10원에서 마이너스 20원 내리는 것은 똑같이 10원이 오르고 내리는 거지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게 올랐다고 생각하고 손실은 굉장히 크게 올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준거점을 이익에 두느냐 손실에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10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전망 이론에 대한 다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갔을 때 제품 가격이 3만원에서 33,000원으로 인상된 경우와 30만원에서 303,000원으로 인상된 경우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저도 당연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3만원짜리가 33,000원 오른 것이 훨씬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3,000원 오른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가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30만원짜리가 30만 3천원이 되면은 1%가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3,000원 올린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도 3,000원을 더 지불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민감도 체험성이 되겠습니다. 같은 3,000원이 올랐더라도 가격이 낮은 것이 3,000원 오른 거하고 가격이 비싼 것이 3,000원 오른 것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10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만원을 더 받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2배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만원을 받던 강사가 20만원을 받으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2배가 올랐다고 만족도가 높은데, 90만원을 받던 강사에게 100만원을 주면은 같은 10만원이 올랐지만 그 사람은 10%가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저소득층일수록 조금만 복지 혜택을 주더라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바로 민감도 체험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봉 협상을 하거나 임금을 상승시킬 때 예를 들어서 하우상박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직급이 낮고 이렇게 연봉이 적은 사람들을 좀 많이 올려주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을
적게 올려주는 이유도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연봉이 낮은 사람들에게 올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이런 민감도 체험성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전망이론의 6번째 문제를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이금융씨는 지난달 A 주식에서 5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B 주식에서 5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금융씨가 느끼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만족감과 불만족감의 정도는 같을 것인가? 자, 내가 한쪽의 주식에서는 50만원 이익 받고 B 주식에서 50만원 손실을 입었으면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는 손실과 이익이 없는 제로 게임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50만원 벌었던 것보다 50만원 손실 본 거에 대한 불만족감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손실회피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실회피 성향은 뒤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90만원을 100% 받을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을 90%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대값은 똑같이 플러스 9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기대값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얻을 때는 우리가 확실한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90만원을 100% 받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어떤 상품을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약간 원금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어떤 상품과 아니면 이자를 확실히 주는 정기예금하고 쓸 때 이자는 훨씬 수익률이 적지만 정기예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어떤 사례라고 보겠죠. 사람들은 이익에 있어서는 확실한 걸 원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가 90만원을 100% 잃을 수 있는 사례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을 90% 확률로 잃는 것은 결국은 기대값을 보면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90만원인데 이렇게 손실을 볼 때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100만원을 90만원을 100% 잃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100만원 90% 확률로 잃으면서 내가 혹시라도 잃지 않을 수 있는 확률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실을 추구하고 이득에 있어서는 손실을 회피한다는 것이 전망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숫자를 그림을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같은 10만원에서 20만원 올랐을 때 이익에 대한 반응에 높이 사람들의 만족치하고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에서 마이너스 20으로 떨어졌을 때 손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실망 가치가 보면은 이익에 대한 만족치보다 손실에 대한 사람들의 회피 성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떤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원우님들 중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 우리가 아무래도 저금리가 되면서 투자형 상품들을 많이 권유하는 현실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항상 투자형 상품을 권유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형 상품이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고 고객이 어떤 이익에 대한 기대치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어떤 고객의 어떤 그 리스크도 강조함으로써 고객이 나중에 이런 손실 회피 성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크레임을 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어떤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만 생각해서 이익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강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고객들의 어떤 손실 회피 성향을 우리가 달랠 수 있는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형 상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녹지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내용을 몇 번 강조해서 고객의 어떤 불만을 없앨 수 있는 것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심리적 회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카드로 물건을 살 때하고 현찰로 샀을 때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금으로 샀을 때는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조금은 내가 신중하게 구매를 하지만 카드는 어차피 외상이지만 다음 달에 결제가 되니까 당장 내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구매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금액의 돈이지만 이것을 회계를 달리 생각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회계를 달리하는 게 심리적 회계라고 보겠습니다. 자, 심리적 회계의 어떤 판단에 대한 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 보면은 나소유 씨는 최근 개점한 가전제품 전시장에 구경을 갔다가 7일 이내 100% 환불 보장이라고 쓰여있는 문구를 발견했다. 나소유 씨는 3D TV 최근 모델을 일단 구매해서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50인치 3D TV를 구입해서 가족들과 TV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소유 씨의 가족은 새 TV를 매우 소중히 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TV를 환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한 거냐? 바로 우리가 보유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홈쇼핑에서 보면은 일주일 체험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세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케터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물건을 보유한 물건은 계속해서 가지고 쓰려는 걸 이렇게 성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홈쇼핑이나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일주일 체험분 아니면은 먼저 써보고 나중에 결제해도 된다 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 이게 어떤 마케팅의 어떤 하나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8번에 보면은 홍길동은 땡땡 시럽 주식을 3년 전 3만원에 100주를 매입했는데 최근 15,000원으로 급나가야 손실을 만회하려고 200주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홍길동 씨는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려 한다. 저의 모습을 옛날에 많이 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물타기라고 하죠. 어떤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내가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낮을 때마다 또 추가 매입하고 추가 매입해서 결국 내가 이걸 계속해서 갖고 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행히 잘 들어맞으면 다행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서 아마 손실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매몰 비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가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기를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으면서 경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게 접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들어갔던 시간과 비용에 대한 것을 서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어떤 회피 경향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매몰 비용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매몰 비용 효과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가 손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물건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매몰 비용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국가의 장기 기증 서류는 장기 기증을 함으로 초기값이 설정되어 있고, B국가는 장기 기증을 안 함으로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어느 쪽이 장기 기증률이 높을까? 자,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어떤 컵의 물이 반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은 컵의 물이 반밖에 없네 생각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컵의 물이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그 사물을 바라보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떤 프레이밍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준점을 어떤 준거점을 어디에다 두냐. 만약에 장기 기증을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내가 장기 기증 안 할 사람도 약간은 장기 기증 해야 되나 뭐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무래도 표시를 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A 국가처럼 장기 기증을 함으로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훨씬 더 장기 기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프레이밍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이라크전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지금 물을 마시는 병사가 이라크군이고 물을 주는 병사가 미군입니다. 미군이 이렇게 이라크군에게 물을 주는 이 사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군이 굉장히 정말로 인도적이다. 그리고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사진이 또 나온 거죠. 이렇게 반대로 우측에 있는 사진이 나온 거죠. 그러면 같은 인물인데 어떻습니까? 총구를 지금 겨누는 미군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또 이라크군에게 어떤 총구를 겨누고 포로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거냐 해서 이제 굉장히 이 두 사진을 가지고 굉장히 그 인터넷에서 많은 설정이 벌어졌죠. 좌측에 있던 사진을 본 많은 그 인터넷 어떤 그 사용자들은 미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댓글을 달았었고,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본 어떤 그 인터넷 사용자들은 굉장히 미군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달았는데, 실제
이렇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었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포로를 지금 잡아가지고 포로에게 물을 주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포로를 우리가 아무래도 잡으면 아무래도 포로에게 일단은 어떤 탈출을 못하게 해서 총을 겨누는 것은 이건 뭐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제 물을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프레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말 다르게 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떤 가짜 뉴스로 많은 어떤 지금 민심의 어떤 양립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언론에서 이런 것들의 어떤 프레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게도 변할 수 있고 나쁘도 변할 수 있는 어떤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이 원본이면 다른 사진들은 결국은 잘라서 편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이밍을 어떻게 설정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리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선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선호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이 가까운 미래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먼 미래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퀴즈 10분에 보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막상 눈앞에 있는 초콜릿 케이크에 손이 간다. 반대로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눈앞에 맛있는 케이크를 포기하는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케이크를 보면은 우리가 또 케이크에 손이 가죠. 반대로 이제 내가 날씬한 몸매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케이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을 바로 시기추론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추론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실행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먼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보여지는 어떤 바람직성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되게 뭡니까? 다이어트, 금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결심을 하면서도 실은 그게 지키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기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막상 그 시기가 돌아오면은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를 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추론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 씨는 직원들과 며칠간 의무적인 휴가를 보내고 와서 돌아오는 길에 길가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런데 식당의 종업원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이 맛이 있어서 내년에도 직원들과 휴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 이것은 이제 피크앤드 효과라는 건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실적으로 여러분들 일주일간 이렇게 만약에 휴가를 갔다 오면 휴가 기간에 다 즐거울 수만 없겠죠. 기분 나빴던 거 있고 즐거운 것도 있는데 본인 이제 홍길동 씨가 아마 지금 사장님 말이죠. 그래서 직원들하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본인이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휴가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식당에서 우연히 들렀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는데 의외로 그 식당이 맛집이었던 거죠. 그리고 종업원이 친절하니까 그동안에 어떤 내년에 휴가를 안 가야겠다고 이런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 사람이 휴가를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제가 볼 때 피크앤드 효과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시간에서 내가 어떤 내가 최근에 느꼈던 어떤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트러블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안 좋았던 감정들이 그 화해의 손길로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가 임박하면 우리가 각 정당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한 많은 어떤 포퓰리즘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도 사람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봐왔던 어떤 정당들의 어떤 거짓 어떤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으면서도 사람들은 뭐냐면 최근에 봤던 공약이나 어떤 정당들의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사람들은 똑같이 또 섞고 또다시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앤드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것처럼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좋은 인식 아니면 나빴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크핸드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교시에서 학습하였던 우리가 행동경제학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사례로 실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돈의 속성과 우리가 돈의 효율적인 어떤 사용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